예, 어제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명의 후보 모두 각 지역에서 표심을 호소했는데요. 발언을 먼저 좀 듣고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먹사니즘의 토대 위에 잘사니즘으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이 우리가 만들어갈 대한민국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 진보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제부터 보수의 문제란 없습니다. 오로지 대한민국의 문제, 국민의 문제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이 가짜 진보를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대구 경제를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선문시장을 살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민생을 살리겠습니다. 24시간 돌아가는 이 여수 석유화학단지의 공장과 그 안에서 일하시는 노동자분들처럼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대선은 개혁신당과 민주당의 한판 승부처가 될 것이고 이준석과 이재명의 1대1 대결 전장이 될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후보들 저마다의 방식으로 표심을 호소한 모습 저희가 영상으로 모아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이 발언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그 먹사니즘 중심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민생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는 정쟁보다는 국정을 어떻게 이끌 것이냐 이런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들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실제 첫 행보 자체도 이제 뭐 가락시장을 방문을 한다라고 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서민 그 민생 경제와 좀 직결적으로 그 스킨십할 수 있는 그런 행보들을 하면서 이제 아침 일정도 순댓국밥을 먹으면서 또 시작을 했었잖아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또 강조를 하면서 뭔가 이 민생 경제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나름대로의 소구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 역시 먹사니즘을 강조를 하면서 이제 보수도 진보도 없다 이런 슬로건을 강조를 했습니다. 또한 그 1번 문구의 그 귀퉁이에는 또 작게 빨간색도 칠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색적이라는 평가도 받고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단 3주 정도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까지의 이 비상계엄 등을 둘러싼 이 정쟁은 이제는 좀 묻어두고 앞으로 어떻게 국정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더한 이 비전과 디테일을 더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 대변인께서는 첫날의 행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화두는 아무래도 경제 성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방점을 어떻게 두느냐의 차이였던 것 같은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냈던 공약들을 보면 기업에 친화적인 뭐 규제를 풀겠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어제 유세 일정을 보면 광화문에서 출정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판교, 화성, 대전 이렇게 쭉 다녔거든요. 판교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겠지만 IT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첨단 기술을 선도하는 그런 과학도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을 짰다라는 것 자체는 이재명 후보가 어떤 신산업과 혁신 성장을 방점에 두고 경제 대통령으로서 우뚝 서겠다. 그리고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강조해왔던 성장을 어떤 방식으로 구현할 것인지 결국 그것은 내부의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 속에서 경제를 선도해 나가겠다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 움직인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략적인 행보라고 봤고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을 다녔지만 뭐 결국에는 이제 민생을 강조하려는 그런 방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좀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것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거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실정 3년이 쌓인 결과이자 동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얼어붙고 민생이 굉장히 어려워졌다라는 평가가 있었던 만큼 김문수 후보가 그에 대해서 통절한 반성과 사죄 없이 어떤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순적인 행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3인의 후보들의 10대 공약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경제와 민생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해 주셨는데 1호 공약은 경제와 민생이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그리고 그 네. 외에 여러 가지 각각의 공약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부분들이 눈에 띄셨는지 좀 여쭤볼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선거에서 가장 눈에 띄는 공약들은 일단 경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분권 대통령제 자체에 대해서 이제 한덕수 전 총리가 강하게 어필을 했었지만 지금은 이준석 후보가 조금 중점적으로 앞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1호 공약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또한 세 후보 공통적으로 AI와 IT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세 후보 모두에게 조금 아쉬운 점은 일단은 슬로건 단계에만 머물러 있고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선언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이지 행정적으로 어떻게 관철시킬지에 대해서는 아직 로드맵이 나오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를테면은 이공계 인력을 양성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교육 현장은 학사 자율화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그 인문계 학생들을 여전히 절반 가까이 뽑고 있는 그런 일종의 교수 집단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산업계 요구에 맞지 않는 산학 미스매치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해소해주지 못하면 그러니까 고등교육이 먼저 바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입한들 이게 무색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공약 그 자체를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가적으로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인지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그런 행정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앞으로 방송 토론이 세 차례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후보들이 충분히 준비된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선택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좀 포괄적이고 좀 개괄적인 부분에 그쳐 있다면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이제 토론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응답을 하는 과정 중에 구체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AI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강국을 이야기를 하면서 AI 산업에 100조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K 콘텐츠, K 방산 이런 구체적인 항목들을 얘기함으로써 어떻게 올라설 것인지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김문수 후보에 비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드는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강조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그동안 보수 진영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해왔던 슬로건이다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있는지 의문이긴 합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어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배우자들이 공식 석상에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건 이제 처음이라고 알려졌는데 어제 두 배우자의 만난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김혜경 씨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제 그 2심에서 150만 원 그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150만 원 형을 받고 대법원 상고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배우자 피선거권 박탈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제 일정이 다소간 부담스러웠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좀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이렇게 마주하는 그런 모습 자체는 저는 괜찮게 연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몰랐던 미담들이 또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히려 이제 그 노동운동계에서는 김문수 후보보다도 더 데모라고 불릴 정도로 광폭 행보들을 해왔다라고 평가를 받고 또한 김문수 후보가 살아왔던 궤적 자체가 좀 소소하게 조명이 되면서 나름대로의 그 소위 바이럴들이 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여사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줄지 저희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자리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것도 좋은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예, 분위기 자체는 이제 덕담을 나누면서 이렇게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좀 훈훈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일단은 공식 석상에서 만났는데 이 행사 자체가 종교 행사였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실 그 자리에서 어떤 설전이 오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만난 것도 맞고요. 그리고 배우자들끼리 만났을 때 어떤 정치적으로 토론을 하고 서로를 헐뜯는 것보다는 사실 배우자들끼리 각자의 고충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과거 인연도 좀 언급을 했다라고 하는데 과거 김문수 후보가
후보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뭐 그때 배우자 모임에서 한번 본 바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비교적 날서지 않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연출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단 대선 후보의 배우자들의 어떤 유세의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후보만큼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만 뭐 시민사회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이런 쪽을 좀 두루 훑으면서 약자를 보듬고 혹은 종교계 쪽에 가서 이제 호소를 하거나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후보보다는 비교적 덜 선명하지만 그럼에도 부드러운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전략들을 통상적으로 차용한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이 자리, 이 행사에서 날서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보입니다.